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조업 현장에서 AI와 로봇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그 현장을 만든 기업이 있는데요. 먼저 서빙과 배송 로봇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글로벌 제조 현장에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이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토종 로보틱스 기업인데요. 우리 폴라리스 3D의 곽인법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굉장히 젊게 보이시는데 올해 어떻게 되세요? 원래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89년생입니다. 89년생. 네. 자, 폴라리스 3D가 어느덧 9년차 기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는데 이 회사 소개부터 먼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폴라리스 3D는 사실 9년 동안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누비는 자율주행 기술만 사실 매진해서 연구해온 기업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자율주행하는 거? 네. 그게 이제 그 식당에서는 서빙 하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네. 공장에서는 그 공장에서 사람과 같이 이제 돌아다니는 로봇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봇 저기 식판 이렇게 얹고 돌아다니는 이거예요? 네, 서빙 로봇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 어떤 로봇이 있어요? 저희가 그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글로벌 제조 기업 쪽에 네. 그 현장에서 제조 공정 간 이송이라고 해서 네. 제조 공정에서 공정 사이를 이송하는 로봇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있으면은 여기 뚜껑 만드는 데하고 얘하고 만드는 데하고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거 이동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폴라리스 3D가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 외부 로봇을 납품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는데 당시 뭐 재밌는 과정이나 일화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그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서빙 로봇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서빙 로봇 시장을 이제 진입을 했을 때 그 한 가지 가설을 세우고 진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중국산의 저가 로봇으로부터 되게 치열한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살아남는다면 이제 이 현장에 대한 굉장한 경험과 그리고 양산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사실 공장에도 식당보다 조금 더 정제된 환경이거든요. 공장은. 그렇죠. 공장에도 로봇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찾아가기 전에 삼성전자가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과거의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납품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게 된 것이죠. 한번 전기를 마련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생산 라인에 로봇을 도입하면요, 기업들은 실제로 그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되고, 이게 그 삼성전자가 썼을 때 폴라리스 3D를 써보니까, 야, 이런 건 좋다. 이런 세일즈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일단은 그 진짜 중요한 점들은 물론 이제 로봇이 도입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몸이 좀 편해지시죠. 왜냐면 그 근골격계 이슈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나를 때 영차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안 한다. 네. 그거를 이제 줄여주니까 확실하게 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요새 이제 많은 공장들이 지향하는 게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다크 팩토리라는 것들을 계속 지향을 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물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장에서 공장장님들이 어떤 경험과 감에 의해서 그 지시를 하셨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제조 물류를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런 그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게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로봇이 이제 첫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폴라리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로봇이 움직이고 A 공정과 B 공정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뭐 물건을 나르거나 이런 것을 지금 보완해 준다면 이제 점점 더 자동화되고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로 가겠는데, 근데 이게 뭔가 단계가 있지 않아요?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단계? 그건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로봇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공장 환경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사실 하시고 네.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이제 공학 쪽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쪼개서 풀어라는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제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그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로봇을 도입을 해서 사람이 할 일과 로봇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생산성은 명확하게 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할 일과 로봇이 할 일을 구분한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이동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동문을 열고 기존 설비랑 연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연동하는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런 연동을 통해서 로봇이 계속 데이터를 추적을 하게 되면은 실제 공장의 물류 흐름을 로봇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네플러라는 AI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사용자들에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물류를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합리적인 프로세스나 뭐 이런 걸 만들어 준다는 거. 또 어떤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하면은 그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송을 하실 때 지금은 그 굉장히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적인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아예 디지털 상황에 트윈을 만들어 가지고서 가상 실험도 하고 좀 더 최적화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의 관제 시스템에 이제 싱크 AI라고 해서 제조 물류를 최적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스마트 공장 이런 쪽으로 결국 이제 옮아가고 있는 거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AI와 제조업이 만나야 제조업 강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예. 이 폴라리스 3D의 전략은 뭐예요? 일단은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제조를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로봇을 통한 자동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들,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통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 이제 폴라리스 3D가 봤을 때 전통적인 제조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AI가 되려면은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런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있는 단말들이 많이 없지요. 근데 저희 폴라리스 3D는 그 로봇과 그 주변 설비들을 지동적으로 IoT화하고 사실 자동화하면서 그 표준화된 데이터를 만드는데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 물류를 최적화하는 그걸 통해서 그 이제 다크 팩토리를 구현하는 게 저희가 계속 갖고 가고 있는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그 AI 부분이 되려면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요. 제조업에 예를 들면 병원 서비스 병원이면 병원, 뭐 이렇게 용접이면 용접, 뭐 선반이면 선반, 그런 부분에서의 이 데이터가 있고 그걸 네. 결국 학습을 해야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는 거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표준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새 정부의 AI 스마트 팩토리가 이런 정책을 새 정부는 추진하는데, 그러면은 이 폴라리스 3D에는 한 번 또 전기를 또 마련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이제 로봇이 그리고 자동화라는 게 단순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단순히 이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베트남이나 멕시코 이런 국가들에서도 그냥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이 위기를 좀 인식을 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시고, 저희도 이에 발맞춰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폴라리스 3D도 굉장히 과감하게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에서만 좀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가 올해 주된 전략으로 삼고 있는 그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 팩토리, 제가 이제 민주당 뉴딜 본부장을 해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단위 공장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거기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그 하청을 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일제히 그걸 좀 도와주고, 네.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나 여기 일제히 좀 그 스마트, 그러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측면이고, 1차 밴더, 2차 밴더는 또 거기 납품을 해야 되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방식 하나 하고, 어떻게 보면 공단이면 공단, 이 공단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야 또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정책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폴라리스 같은 회사가 거기에 이제 결합되면 정책적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요? 그건 어떤가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실제로도 그 현장에 가보면은 예. 그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식의 그 표준화를 예, 하는 예. 거죠.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은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혼자 사실 로봇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현장의 물류나 이런 공장 자동화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인 MES나 WMS 같은 시스템에도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합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저희가 로봇을 하는 회사이고, 진짜 데이터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 그리고 자동화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 실제로도 저희 폴라리스 3D는 연합 체제를 갖춰가고 있고요. 네. 그 연합에서 그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까 실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그 폴라리스가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여러 요소들이 있는 그 기업들과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패키징으로 서비스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여쭤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벤처하는 후배들에게 이게 뭔가 희망적인, 또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전에 이 폴라리스는 이런 얘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 저기 흑자가 나나요? 아니요, 아직은 네. 흑자가 나진 않습니다. 흑자가 나질 않고. 네. 매출 추이는 어떻게 해요? 매출 추이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분이 올 거로 봐요? 그 이익 말씀이신 언제 거죠? 이제 크로스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내년에 크로스 할 것입니다. 27년도에. 네. 꼭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벤처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후배들에게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그다음에 이 폴라리스 이 회사의 목표, 어떤 회사가 되고 싶다, 이런 걸 말씀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로봇 스타트업을 요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봇은 앞으로 그 전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굉장히 중추적이고 굉장히 거대한, 아주 중구장대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익이나
이제 매출의 추이를 바탕으로 회의론도 일부 있다라는 것들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산업의 구조를 봤을 때 이 로봇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 산업에 이제 진입하시는 많은 이제 후배분들이 이 로봇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해내신다면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를 굉장히 강하게 해왔던 나라고 사실 서방 세계에 있어서 제조업의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죠. 그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는 상황의 나라이고 여기에 AI와 로봇을 결합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무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사실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AI 제조업 분야에서 AI와 로봇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아마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우리 폴라리스 3D 그 회사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그 흑자로 돌아셔가지고 멋진 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곽인법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